네,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3일 학력평가 통합과학, 고일통합과학이죠. 해설을 맡게 된 김유영입니다. 사실 3월 23일 날 봤던 학력평가 통합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보는 거긴 한데 문제 내용 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거에 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냥 정 부담되면 찍어라. 다 찍어도 좋아요. 어차피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는. 우리가 배우는 과학에서는 시험에 뭐 통합과학도 사실 수능에서는 빠지는 과목이라서 뭐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면 스무 문제라는 걸 30분 안에 풀어내는 게 수능 스타일이거든요. 수능의 형태거든요. 이게 타임어택이야. 그러니까 30분 안에 스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문제 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어떤 기회가 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 맞았어요. 저 과학 잘해요가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저 과학 못해요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그냥 여러분이 연습하는데 의의를 두자. 예. 많이 맞고 많이 틀렸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는 오답률 베스트 찍었던 것부터 해서요. 중학교 과학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봅시다. 뭐 그 정도로 가볍게 오늘 해설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률 베스트 1등 20번이에요. 20번이에요. 10번이야. 눈이 잘 안 보이. 화면이 흐려갖고. 10번 문제인데 그림은 기체 반응인데요. 가나에서 부피 관계를.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화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분자 수비가 결국 부피비거든. 1대 1대 1, 1, 2 된다는 거고 1, 3, 2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예요. 개수비. 기억, 가에서 수소와 염소의 질량비가 1대1이 아니라 부피비가 1대1이야. 틀렸어요. 예. 그 다음 분자 수비가 1대1인 거고. 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화학 반응식에서. 자, 1, 3. 전체 4의 부피가 2가 됩니다. 즉 무슨 얘기? 이만큼의 부피가 감소해요. 라는 걸 알려주는 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가장 기초야.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 그 다음에 디귿. 암모니아 분자 모형은 이렇게 된다. 암모니아를 보면 얘가 6에 둘로 가니까 하나 들어와야 되고 지금 화면이 흐려요. 이 6개인데 둘로 쪼개져야 돼. 6개야, 8개야. 자, 수소가 6개네요? 6개. 6개인데 뭐야 이거 4개 달았네? 아니야. 이거 3개 달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됐지? 그래서 10번은 몇 번? 2번 니은만 맞습니다. 3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A, B를 접촉시켰어요. 우리 열평형에 도달을 했네요. 그러면 얘가 온도 변화 작으니까 비열이 커. 비열이 크고 비열이 작아요. 여기서 T까지 A가 잃은 열량은 같습니다. 기억은 틀려요. T 이후에 A와 B는 열평형. 네, A의 비열이 B의 비열보다 크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아요. 온도 변화에 저항한다. 안 변하게끔 막 버티는 거야. 비열이 크다. 질량이 같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디 4번. 14번. 자, 사람 심장 구조인데요. 이게 되게 친절하게 다 써줬는데 이게 왜 오답률 베스트에 올라갔을까? 이게 좌, 이게 우죠. 이거는 대동맥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폐동맥 나가는 거예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에요. B는 우심실이다. B 우심실? 심방심실이야. 혈액을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요. 기억 틀렸지? 그 다음 A가 수축할 때 A와 폐동맥 사이에 판막이 났습니다. 판막은 역류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수업 시간이라면 내가 이렇게 막 보여줄 텐데 해설이니까 그냥 일로 혈액이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 막아버리면 어떡해.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니은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디귿. 혈액의 산소 농도는 폐정맥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폐정맥, 폐동맥, 폐정맥에서가 폐동맥. 이거는 폐가 목적지예요. 동맥 나가잖아요. 나갑니다. 폐를 목적지로 해서요. 그 다음에 폐에서부터 들어오니까 폐정맥이에요. 출발지인 거고요. 정맥 들어오는 거니까 얘가 출발지. 나가는 거니까 얘가 출발지. 얘가 목적지. 잘못 얘기했어요. 목적지, 출발지가 되니까 나가니까 목적지, 들어오니까 출발지. 그럼 이거 폐 거쳐온 거니까 산소교환 끝났지. 여기가 산소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2번이고요. 15번. 자, 이거 뭐 영양소 검출인데 A에서 C 달걀 흰자액을 각각 10씩 넣었어요.
그다음에 A는 증류수, B는 수단삼, 그다음에 C는 뷰렛 넣었어. 그랬더니 반응 결과 A는 변은 증류수니까 당연히 없지. 그다음에 뷰렛 했더니 이거 됐네. 수단 3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불그스름해지겠죠. 자, 답을 골라볼게요. 기억. 기억은 청람색으로 변한다 라고 돼 있네요. 청람색이요? 왜 청람색이 아니에요? 수단삼인데. C의 색깔 변화로 달걀 흰자액이 단백질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느냐? 뷰렛 반응에서는 이 목적이 자체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뷰렛 반응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근데 수단 3하고는 이건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뭔지 알죠? 수단 3 반응을 했다는 거는 여기에 지방이 들어있다는 건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수단 3은 지방 검출에 이용한다. 네, 맞아요. 여기는 없어야 되겠지. 만약에 반응한다 그러면은 불쾌변화 쓸 거고 그게 아니니까요. 정답 4번입니다. 단순 암기 문제죠, 이거. 이거 까먹었을 건데 분명히. 그래서 틀렸을 거야, 아마. 16번. 자, 얘도 오답률 베스트 5 중에 하나인데 백에너 주장한 대륙이동설 증거에 대한 거. 해안선 일치.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대륙의 화석 분포. 비슷해. 좋아. 그 다음 서로 떨어진 대륙의 빙하 흔적이 또 연결되네. 옳은 학생만 골라봐라. 대륙이동설 다 맞지 뭐. 다만 야, 그러면 대륙이 그래 네 말대로 백에너한테 그랬어. 아니 하나로 붙어 있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거 어떻게 떨어진 건데? 왜 떨어져 나간 건데? 근데 백에너 난 몰라. I don't know 하니까 설명을 못한 거지. 그 인정을 못 받죠. 그래서 썰로 끝난 거였어요. 나중에 홈즈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멘틀의 열대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야 이거 대륙 이동설 가능성 있네. 그렇게 이제 판구조론으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답률 5는 끝났고요. 베스트 5는 1번. 너무너무 쉬워요. A, B가 연결돼 빛이 나고 있어요. 병렬 연결돼 있습니다. 자, A와 B의 방법은 직렬 틀렸지.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전선이 끊어지면 B는 들어와요. 길이 연결돼 있잖아. D급만 남았네요. 답은 2번이죠. A, B 연결 방법은 멀티탭에 꽂혀 작동하는 전기기구들 사이 연결. 네, 병렬이니까요. 정답은 2번. 점 A에 가만히 놓았던 물체가 곡면을 따라 높이가 가장 낮은 B점을 지나 운동을 하고 있는데 CD는 곡면상의 한 점이고요. AD는 높이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옳은 설명. 에너지가 보존되겠네? D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0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D에서의 물체의 속력 당연히 0이죠.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서 또 멈추고 다시 또 출발할 거야. 그럼 맞는 거. 니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B에서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모두 같다가 되겠지. 물체가 A에서 B로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란 말이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로 바뀝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참 이 중학과하고 고등학교하고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문제 있는 단어라 그래갖고 포텐셜을 바꾸기로 해놓고 또 중학교 과정에서 그대로 쓰고 있으니 이게 좀 문제죠. 아무튼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A에서 B로 갈 때요. 네, 이것도 맞는 거죠. 낮아지니까 속도 빨라지는 거지. 3번이 답이네. 기억 디귿. 그럼 4번. 용수철저울에 매달린 추가 물의 절반 정도 잠겨있어요. 정지해 있어요. 부력을 받네요. 완전히 잠겼어요. 부력을 받을 거예요. 정지해 있는 거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크기가 큰 힘만 골라봅시다. 추에 작용한 중력은 양쪽에 같은 추라 그러면 중력은 같아요. 그러니까 틀렸지. 부력은 잠긴 부피가 이쪽이 더 크니까 이쪽이 더 커요. 니은은 맞아요. 용수철 저울로 측정한 힘 보면요. 얘는 부력이요. 위로 떠받쳐주고 중력이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중력이 10N이야. 근데 부력이 2N이라 그러면 8N 찍힐 거야. 그런데 10N이야. 완전히 잠겼잖아. 그러면 여기서 부력이 예를 들어서 8N이라 그러면 나 2N밖에 안 찍혀요. 됐죠? 자, 그러면 니은만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5번. 삼원색. 삼원색. 비쳤는데 PQ는 겹쳐진 영역의 색입니다. 노란색이고 자홍색. 노란색, 자홍색. 노란색은 우리 RGB에서 RG 섞으면 옐로우 나와요. 자홍색은요. RB 섞으면 마젠타라고 합니다. 그 자홍색. 그 다음에 G,
B 섞으면 시안이라 그래요. 이게 청록색이라고 하는데 살짝 하늘색 비슷해요. 이거 살짝 분홍색 비슷하고. 그 둘 겹치는 게 여기가 R이겠네. 여기는 G이고 여기는 B입니다. 여기가 시안, 마젠타, 옐로우, 화이트, 백색광. 그럼 B는 빨간색이다. B가 어디 있어? 얘. 얘. 맞네 그럼. 그다음 Q는 청록색이다. 예, C하니까 청록색 맞고요. C의 조명만 꺼요. C. 얘만 꺼. 그럼 P는 노란 뭐? P가 어디 있어? 이거. P는 노란색. 네, 그러네요. 이거하고 이거만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니들이 다 맞네. 5번. 네. 6번. 두 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에너지 출입에 관한 거. 흡수하네요. 흡열 반응. 이거 온도 높아진다. 이건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발열 반응. 가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낮아집니다. 라고 돼 있어요. 흡열 반응이잖아요. 그치? 시원해지겠지. 방출은 기억으로 네, 발열 반응입니다.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한다. 녹으면 열이 많이 발생해요. 이거. 산화칼슘. 따끈따끈해. 그 다음에 나의 반응을 이용해서 즉석 발열 도시락을 만들 수 있다. 네, 발열 반응이니까요. 네, 그래서 5번이죠. 단순합니다. 문제가 7번. 물질 특성을 이용한 건데 유출된 기름을 흡착포로 제거를 한다. 위에 뜨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신선한 달걀은 가라앉아요. 오래된 달걀은 썩어갖고 가스가 차면 밀도가 작잖아. 그럼 위로 뜨는 거야. 그럼 둘 다 밀도네. 밀도. 1번이지? 7번. 8번. 리튬이온과 산화이온을 각각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화학을 좀 어려워하거든. 물리학 뭐 전통입니다. 물리화학 다 어려워하는데 화학 기초지 기초. 자, 리튬 원자의 전자수. 리튬 원자의 전자수. 지금 이온이잖아. 그럼 3개여야지. 플러스니까 하나 놓쳤잖아요. 원래 하나 더 있었던 거고. 얘는 2개가 집게 아니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야. 얘는 전자가. 그러니까 얘는 전자 왜 8개 갖고 있었을까? 산소 원자는. 원자핵 전화량이 플러스 8이었겠죠. 양전화 8개. 양성자 8개지 정확하게. 그러면 답을 골라줘 볼게요. 답은 4번. 9번. 물이 들어있는 가는 유리관 한쪽 끝을 막은 건 이거 손을 감쌌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 거. 가에서 나로될 때 유리관 속 기체 감쌌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 올라가면 샤를 법칙. 부피가 증가하지. 부피 증가할 거고 분자수 말도 안 되는 소리. 분자수가 증가하려면 외부에서 이 기체가 들어와야지. 그런 일 없어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 네,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분자 운동은 활발해져요. 이건 맞죠? 3번입니다. 그다음 10번. 그림은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나타낸 건데 A와 B는 각각 산소와 이산화탄소지 이거? 나가는 거 산소거든. 자, 이 산소가 광합성에서 산물인데요. 산물은 맞아요. 광합성 통해서 만들어지긴 하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산소는 식물 입장에서는 광합성 과정에서 버려요. 버리는 거예요. 폐기물, 쓰레기. 노폐물인 거, 노폐물. 아무튼 산소가 방출이 되는 거. 자, A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네, 맞아요. 기억 맞고요. 기공을 통해서 A와 B, 네, 기체가 통과하는 구멍, 그래서 기공이지. 니은도 맞고. 광합성에서 포도당이 분해가 되기는 합성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답은 기니 3번이다. 나머지는 되게 쉬워요. 중학교 과학이 까먹어서 틀리는 거야, 이런 거는. 많이 틀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다 맞았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요. 적당히 틀렸다고 해서,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죠? 크게. 그런 쪽에 맞고 틀린 거 의미 두지 말자. 자, 뇌 구조를 나타낸 건데 각각 대뇌, 연수, 중간뇌 중 하나입니다. A는 대뇌요? 네, 그럼요. 맞죠? A는 연합 뉴런이 있다. 그럼요.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논리 판단을 하지. B는 동공 크기를 조절합니다. 네, 맞아요. B는 중간뇌니까 맞습니다. 이게 얘하고는 별개야. 그래서 이게 동공을 조절하는 거는 이 중간뇌잖아요. 뭐 예를 들어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 얘가 갑자기 막 싸우다가 막 말다툼하다가 하더니 막 나 어지러워 하다가 하고 쓰러졌어. 그래서 의식을 잃은 척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꾀벙인지 아닌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눈을 까서 휴대폰 플래시를 딱 비춰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안 돼요. 동공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건 연습이 안 돼요. 그럼 딱 비춰. 그랬을 때 만약에 의식이 완전히 없어. 그럼 동공반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심각한 뇌 손상이야. 동공이 움직여. 거기에 플러스 얘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움찔움찔한다고 눈이. 그러면 꾀병인 거야.
의식이 없으면 얘는 완전히 그냥 동공만 움직여야 돼. 그런 거. 뭐 그런데요. 의식 잃은 환자 중에서 이제 꾀병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이런데 손을 이렇게 든대요. 사람이 축 처져 있을 거 아니야. 손을 딱 든대.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는데요. 그러면 의식이 없어. 그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꾀병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된대. 그러면 얘 빨리 안 일어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C는 심장박동을 조절합니다. 예, 연수니까 맞아요. 뇌는 말초 아니요 중추입니다. 12번은 5번이 틀렸다. 13번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세포인데요. A와 B는 각각 전기와 중기 세포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중기죠 뭐. 얘는 전기고. 자, A는 전기 세포입니다. 네, 중기에는 이렇게 배열하니까 가운데. B에서는 염색체가 관찰되나요? 가장 관찰하기 좋은 시기예요.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 세포는 모세포보다 염색체 수가 적으면 G형이에요. 틀렸지? 17번. 자, 그린 가는 지구의 수권 분포를 나눈 육지의 물 분포를 나타낸 거다. 옳은 설명. 지구의 물 대부분은 해수다. 써있네요. 여기 97.5%가 해수. 그래요. 기억은 빙하이다. 이게 육지물 중에 가장 많은 건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이건 빙하야. 2등이 지하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니은도 맞다.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이 수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보다 크다. 이게 이만큼 중에서 빙하 빼고 이거 직접 쓸 수 있고 이건 또 개발해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막 갖다 쓸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2%보다 크다 그러면 안 되지.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18번.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가 북극이겠네? 여기 북극성이겠네? 북극성. 자, 이쪽이 북쪽이야. 이렇게 내가 딱 봤을 때 여기가 북쪽이잖아. 그럼 여기가 동쪽이다. 여기가 서쪽이지? 맞지? 자, 그럼 18번. 기억. 북쪽 하늘을 관찰한 겁니다. 네. 북극성은요. 우리나라에서 딱 보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위치가 보통은 북이 38도 정도라고 한다면 딱 이렇게 해서 각도 38도 딱 재면 거기 북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빼박 그냥 북극성인 거야. 우린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북극성이 지구 자전축 연장선 상에 있어요. 거의 일치하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별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동해에서 떠서 서로 져요. 이건 안 바뀌어. A별의 일주운동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로 가겠지 그러면. 됐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별의 일주운동은 지구 공전이요. 자전이 기억밖에 안 되네 이거. 18번 1번입니다. 19번. 자, 그러니까는 1955년에서 202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올라가네요. 이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지네요. 자, 이게 보통 산업혁명 이후에 가속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 평균 기온 변화폭은 기억 기간이 니은보다 크다. 여기가 훨씬 큰데 근래 들어서 더 많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틀렸네. 이 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에 왜냐면 증가하니까 올라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둘의 상관관계는 분명히 서로 비례까지 완전 비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이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니까 평균 이게 온실효과가 지구에서는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온실효과가.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폭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해수면 평균 높이는 높아졌는데 왜냐면 녹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빙하가 녹을 거고요. 또 하나는 물 자체가 뜨거워지니까 열팽창한다 그래. 그러니까 물 왜 전기포트에다 넣고서 끓이면 부피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온도 변화가 있어. 그럼 분명히 미세하게라도 부피가 증가하는데 이게 바닷물이잖아. 그러니까 양이 많아 놓으니까 온도는 1도 올라가는데 부피는 많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 맞죠? 4번이 답이죠. 마지막 문제. 우주 팽창에 따른 은하 사이의 거리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나는 이 실험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게
허블의 우주 팽창설을 설명하는 실험이다라고 해놓는데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하나랑 이게 팽창의 중심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걸 이걸로 얘기를 해. 근데 이걸로 어떻게 하냐? 솔직히 누가 봐도 이거는 여기서부터 팽창한 걸로 보이는데, 그렇죠? 자, 이게 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수업에서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그냥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풍선을 작게 분 다음에 스티커 AD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를 각각 줄자로 재요. 크게 분 다음에 나의 과정을 반복을 해. 그럼 이게 거리가 4였는데 8, 8인데 16, 10인데 20.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 실험으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아까 그 중심이 어딘지 몰라 뭐 이런 것들은 이 실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걸로 설명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기억은 은하에 해당합니다. 기억. 네, 맞아요. 니은 BC 사이의 거리는 나보다 다해서 멀다. BC 사이의 거리요. 나보다 다해서. 왜? 팽창했잖아요. 은하 사이의 거리 멀어져요. 얘네들처럼. 니은 맞는 거고. 스티커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풍선 팽창에 따른 거리 변화값이 큽니다. 네. 네. 허블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주 팽창설을 주장을 했고요. 이게 나아가서 이 빅뱅 이론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 1단원 우주 초기 원서에서 나오는 우주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3월 23일 날 이번 학력평가는요. 이번 학력평가는 여러분한테 크게 의미는 있어요. 어떤 의미? 수능을 준비해본다. 수능을 연습해본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밖에 이 문제들을 많이 맞췄다. 많이 못 맞췄어요. 여기에는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다음에 이어지는 학력평가도 우리 같이 또 해설을 해볼 건데 그 다음 학력평가는 통합과학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통합과학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 화, 생지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은 내용이 조금 중요합니다. 2학년 때 시간을 벌려면요. 과학 공부하는데 발목 잡히면 다른 과목 못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또는 착실하게 수업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강좌에서 따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